오늘 오전 12시쯤 중진 회의를 지금 한 결과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결론은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가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대표를 뽑는다. 이런 어떤 트랙을 지금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원내대표가 지난주까지 원래 임기였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를 이번 다음 달 5월 7일까지인가 한 달 정도 더 우리 원내대표의 임기를 연장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금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100가정명씩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교집합을 모아가지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를 구성해서 전당대회를 한다. 이런 원론을 얘기를 했고 이런 원칙적인 큰 흐름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언제 한다 아니면은 뭐 이게 대표 뽑는데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로 할 것인지 오픈 프라이머리는 전 국민 투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당원 몇 명, 몇 퍼센트, 또 국민 몇 퍼센트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오가지 않았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대표를 최대한 빨리 뽑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적절한 시기에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댓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민주당과 또 조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거부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거를 민주당이 임의로 지금 진행을 할 경우 또 거부권 행사하고 또 복권 이렇게 할 경우에 국정의 어떤 그런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최상병 특검이란 덫이죠. 사실은 덫은 결국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놓은 덫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뭐 사실 저도 그 사건과 관련돼서 제가 국방부에서 뭔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기록도 좀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땐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검을 한다 해서 이게 기소되고 이럴 가능성은 전 현저히 낮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탁월한 어떤 법률가들의 어떤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어떤 위험 포인트가 있는지를 다 검토한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맥락 제외하고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분히 대책이 가능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과 서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 하나 쓸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원내 대책으로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콘디오스님, 국민의힘 딱 108일간의 변화를 봤는데 국민들, 당원들 구태 정치 더 볼 생각이 없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모셔와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한 비대위원장님이 이번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또 출마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주신 부분이 있고, 또, 끝내줘요님,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 대통령과 한몸이 안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도 대구 경북 또 부울경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서울 수도권에서 당선되신 국회의원님들의 또 생각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남 쪽 국회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좀 원팀 플레이를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반면에 또 수도권에 당선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친윤적 색깔을 가진 분들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지웠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불편했던 분,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도권의 민심의 어떤 그런 선택을 받은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의 그런 표심을 받은 분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원팀을 이렇게 보이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인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양약 고어구 충원 여거이,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린다, 이런 말이 우리 논어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그 불편해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이 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충직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어떤 집 나간 국민의 표심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느냐? 350만 표? 그 정도의 표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에 있어서 원팀도 중요합니다만 이 원팀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은 당대로의 어떤 그 방향타를 새로 잡고 또 용산 대통령실은 용산은 대통령실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전체적인 스탠스의 조율, 이런 부분이 이렇게 미세 조정이 돼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서는 정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까지는 약간의 어떤 출렁임,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다. 다만 그 부분이 어떤 그 마이웨이,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2년 뒤의 지방선거와 3년 뒤의 대선, 이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큰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약간의 진동, 이런 부분, 진동과 진폭, 우리가 옥동자 나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제왕절개하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가 배를 알아야 되잖아요. 산통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외부와의 원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이겨내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치열한 토론, 그 토론을 통한 어떤 방향 설정,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그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팀 정말 강조하시고 갈등보다는 이 상황을 하나로 뭉쳐서 나가야 된다, 그런 실질적인 당 대표 권한 대행으로서의 말씀, 저도 충분히 그 당 대표로서의 말씀은 충분히 원론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대신에 구체적인 어떤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도출되면은, 그때는 정말 원팀으로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밀어주는 이런 지혜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